좋아요, 구독! 네, 지금 시간부터는 ISL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지연 대표님,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PPI 지수는요, 시장의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지수가 좀 끌어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CPI는 또 월가에서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죠. 이 빅스텝이 또 예상이 되는 FOMC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견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FOMC는 50bp 금리 인상이 일단 예정대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P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달 8.1%에서 7.4%로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치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그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PPI 지표나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사실 미국 증시가 거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3%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0.7%로 가장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PPI 지표가 어느 정도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이미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료는 시장에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이 좀 되었던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별로 없지만 파월의 이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그 이전에 발언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강성 기조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번부터 어느 정도 발언이 좀 누그러지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이전처럼 아주 강경한 오조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리의 인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 특히 이제 최종 예상 금리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더라도 그 오조가 강성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특별하게 시장을 아주 크게 옥죄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파월의 발언도 어느 정도 지난번 발언을 볼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50bp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결정론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 FOMC를 남겨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미국 증시에서는 CPI와 PP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의 충격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전히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앞서 또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은 가능하지만 또한 이 다소 어려워졌다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또 증시 저점으로 보고 시장의 회복을 점치는 목소리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떠신지, 이 포트폴리오에 미리 담아놓을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지표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경기 위축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논란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과연 이제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경기 위축 정도에서 갈 것이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갔던 부분을 좀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실제로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에 대한 부분,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온 이후에 평균 이제 기간으로 본다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다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본다면 이 경기 침체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게 들어왔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큰 폭으로 조정을 다시 야기할 만큼 가지 않고 스치듯이 그야말로 이제 지나간 경우도 지난달 이후에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경기가 침체되나 혹은 위축될 거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때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도 반등을 좀 했지만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섹터가 아무래도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경기가 크게 침체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소폭 작은 범위에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마무리된다. 사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업률이나 기타 지표를 보더라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경기 침체론까지 갈 만큼 지표가 그렇게 바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가 소폭 위축되는 정도라고 본다면 성장주 위주, 특히 이제 IT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임의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이끌면서 조금 더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봐야 될 부분은 내년 1분기에 과연 이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정도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방어 섹터 위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 성장주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을 양쪽 다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일단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흘러가는 형태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증시 저점으로 좀 반등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내년 1분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경기가 소폭 위축이 되었을 시에는 또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한국과 중국의 소비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각한 경기 침체 시에서는 이 경기 방어 섹터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이 국내외 기술주들의 폭락세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였는데 이 테슬라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1년 전 대비 주가가 지금 60%가량 폭락한 상황인데 또 악재 소식으로서는 지난 주말에 연말에 상하이 공장에 이 모델 Y 생산이 또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기술주들의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테슬라에 관련된 기술주 움직임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테슬라 내부적인 부분은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는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발 감산 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CEO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중국발 감산 리스크를 보면 사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 부분이 좀 불거지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끝까지 그 감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모델 Y에 대한 감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감산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제 지난주까지 해왔던 테슬라의 발언들을 본다면 시장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이제 손상이 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감산을 앞두고 끝까지 감산과 무관한 척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신뢰도를 조금 더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그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또다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레포트들을 본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현재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 목표 가격으로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그렇게 침체가 이제 장기간 이어질 거지라는 부분은 결국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침체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 리스크가 그 기술적 전반으로 확산될 만큼 내재적인 그 변동성이 넘어서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의 감산 문제가 단순하게 12월 달에 모델 Y에 대한 감산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생산 물량이 한 30%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내일 1분기에 감산이 이어진다면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임미 소비재 쪽으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도 우려감이 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델 Y에 대한 감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에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전체 생산 물량의 한 30% 수준까지 과연 감산이 이루어지느냐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테슬라 중국발 또 감산 리스크 속에서 시장의 신뢰도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전반적인 생산 물량이 30%도 이상으로 또 줄어든다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 30%가 좀 넘어선다면 또 전기차 소형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 여파 속에서 이번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또 관망 심리,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지 주목할 업종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미국의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 13일날 CPI 지표 발표가 있고요. 14일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5일날 새벽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변동성을 야기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한 이제 이번 주가 미국 선물옵션 만기주입니다. 이 만기주에 대해서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여부도 향후 시장의 그 선물옵션 방향성을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증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실종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나오지만 거래량을 본다면은 상당히 적은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일단 이번 주 초반은 미국 시장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외국인이 소강 상태일 때 같이 이제 관망 모드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현금화를 일부 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일단 내일 CPI 발표 이후에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보고 현금 투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섹터는 반도체, 은행,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 뭐 의류나 화장품 같은,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도 일부 이제 식음료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성장주의 일부도 혹은 경기 방어주의 일부도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혹은 낙폭 가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을 앞두고 반도체 저점 매수나 은행 이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기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지금 차익 물량이 기간 쪽에서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고 만약에 차익 물량이 많지 않으면 연말 내년 1분기까지 좀 길게 대응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필수 소비재, 뭐 롯데칠성을 비롯해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지금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지금은 포트를 굉장히 확대해야 될 시기는 아니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주 후반부에 넘어가면서부터 현금을 투입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